810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미라클 모닝 확장판. 저자 할렐로드. 출판일 2024년 1월 25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더 쉽고 더 확실하게 더 원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다. 전 세계 1억 명에게 설레는 아침을 선물한 미라클 모닝 루틴의 창시자 할렐로드. 원서 초판 출간 이후 10년 만에 성장한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더 확실한 기적. 미라클 모닝의 핵심은 아침 루틴을 통해 자기 삶의 장악력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미라클 모닝이 유명해진 만큼 할렐로드는 실천가들에게 여러 질문과 오해를 받았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쌓인 질문에 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미라클 모닝 확장판이다. 할렐로드가 중요하게 생각한 독자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닌데 미라클 모닝을 할 수 있을까? 미라클 모닝 루틴을 오래 수행하면서 오는 권태기는 어떻게 극복할까? 이미 일에 치여 사는 일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미라클 모닝 루틴을 수행하라는 것인가? 특정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할 때도 미라클 모닝을 활용할 수 있는가? 초판 미라클 모닝을 읽었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볼 만한 질문들이다. 미라클 모닝 루틴이 도대체 이토록 퍼져나가는 이유와 따라서 실천하기에 어려웠던 부분을 두고 미라클 모닝 루틴의 창시자 할렐로드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미라클 모닝 확장판을 통해서 확인해보자. 저자 소개. 저자 할렐로드. 컨설턴트. 할렐로드는 우리가 역경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발휘해서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산증인이다. 20살 때 달려오던 음주운전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뒤 6분간 심장이 멈췄으며 11군데의 골절과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고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진단까지 들었다. 37살의 그는 또다시 급성림프모구 백혈병이라는 희귀암 진단을 받는다. 생존 확률이 20에서 30%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그는 다시 한번 불굴의 투지로 이겨낸다.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긴 뒤 책과 강연을 통해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친 그는 이제 매일 아침 한 사람씩 인류의 의식을 고양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국제적인 자기개발 강사, Achieve Your Goals, Achieve Your Goals 팟캐스트 진행자, 미라클 모닝 다큐멘터리 총괄 프로듀서, 12권 이상의 책을 집필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책은 37개 언어로 번역되어 3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추천사. 할렐로드는 천재다. 그의 책 미라클 모닝은 내 인생에도 마법을 부렸다. 나는 1973년 처음 자기개발 수행에 눈을 떴다. 그 당시 유행하던 잠재력 개발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곳은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처럼 보였다. 그 이후 나는 종교, 기도, 명상, 요가, 자기긍정, 시각화, NLP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등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또 불 위를 걷는 것처럼 전혀 엉뚱해 보이는 수행도 했고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려울 정도로 기이한 수행도 했다. 할렐로드는 SAVERS 침묵, 확언, 시각화, 운동, 독서, 쓰기라는 이름으로 수세기에 걸쳐 인류가 만들어낸 의식 개발을 위한 입증된 수행 방법들을 모아 매일 아침 누구나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루틴으로 압축해 놓았다. 최고의 비법 중에서 최고만을 압축한 이 루틴은 이제 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사실 SAVERS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많은 이들이 매일 아침 운동 일을 한다. 침묵 명상 S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기록 S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할렐로드가 SAVERS라는 단어로 개념화하기 전까지는 아침에 이 루틴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없었다. 미라클 모닝은 성공을 향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매일 아침 SAVERS를 수행하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몸과 마음과 정신에 연료를 주입하는 것과 같다. 부자 아빠는 $1는 언제든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벌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했다. 삶의 하루하루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 미라클 모닝 확장판을 반드시 읽어라. 로버트 기요사키. 개인 재정을 다루는 책으로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자 금융교육기업 리치데드 컴퍼니의 설립자다. 서문. 무엇이 달라졌을까? 미라클 모닝의 확장. 2008년 경제 위기 한가운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아침 루틴을 만들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절박했다. 소득이 절반으로 줄었고 삶의 모든 측면이 망가졌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었던 적도 없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했다.
무작정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대를 초월하여 삶을 개선하는 데 좋다는 6가지 루틴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선택이 언젠가 책이 되고 나뿐만 아니라 무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나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6단계 아침 루틴을 일주일 평균 6에서 7일씩 15년째 실천해왔다. 물론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고 싶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아내와 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에 빼먹는 날도 있다. 또한 10년 전 미라클 모닝 초판을 출간하고 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무수한 회원들과 교류해왔다. 삶의 모든 영역을 최적화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나는 그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번 확장판에 상당수 반영되었다. 또한 다양한 온라인 서점에 올라온 5,000개가 넘는 리뷰를 읽고 독자들이 어떤 부분을 공감하고 공감하지 못하는지 파악하고 문제를 개선하여 이 확장판에 반영하였다. 10년 동안 진화한 나의 의식과 경험, 그리고 독자들의 의견과 미라클 모닝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최대한 반영하여 책을 거의 다시 쓰다시피 했다. 특히 초판을 읽고 나서 미라클 모닝 루틴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 신경 썼다. 아침형 인간인 적도 없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제가 과연 미라클 모닝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미라클 모닝을 오래 수행했지만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의욕도 없을 뿐더러 이미 일에 치여 사는 상황에서 특별히 시간을 내어 미라클 모닝 루틴을 일상에 끼워 넣기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눈앞에 당면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미라클 모닝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또한 확장판에는 초판에는 없던 2개의 장을 새롭게 추가했다. 17장 미라클 이브닝과 18장 미라클 라이프다. 미라클 이브닝에서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고 평온하게 잠들 수 있도록 저녁에 수행할 수 있는 루틴을 소개한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라클 라이프에서는 의식을 내적 자유 상태로 끌어올려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삶의 매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할 것인지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미라클 모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물론 초판을 여러 번 읽은 사람에게도 이 확장판은 기대 이상의 상당한 깨달음을 줄 것이다. 확장판에 수록된 이야기와 교훈은 당신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삶을 만들어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당신에게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 새로운 미라클 모닝의 미션, 인류 전체의 의식을 고양하라. 2012년 12월 12일 나는 미라클 모닝을 자비 출판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내 삶을 바꾼 아침 루틴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책이 미치는 영향, 좀 더 정확하게는 미라클 모닝 루틴이 사람들의 삶에 끼친 영향을 보면서 나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 생각은 점점 커졌고 마침내 다음과 같은 개인적인 사명으로 발전했다. 100만 명의 삶을 변화시키자. 하루에 1명씩. 100만이라는 숫자는 다소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이지만 달성 가능성을 고려할 때 너무나 큰 숫자처럼 느껴졌다. 무명의 자비 출판 작가로서 100만 명에게 내 생각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숫자는 나에게 의미 있는 한 해의 목표, 어쩌면 평생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겨우 6년 만에 이 책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손에 전해졌다. 그 기간 동안 나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엄청난 노력을 쏟았다. 더욱이 나는 그 시절의 생존 확률이 30%에 불과한 희귀암 진단을 받았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들려줄 것이다. 다행히도 나의 사명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내가 암과 투병을 하는 동안 미라클 모닝은 글로벌 커뮤니티로 발전했고 세계적인 운동이 되었다. 직접 미라클 모닝을 수행하면서 심오한 변화를 경험한 독자들이 끊임없이 나왔고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책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다. 그 결과 내 책은 44개 언어로 번역되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출판되었고 수백만 명의 독자들 손에 들어갔다. 아침마다 한 명씩 100만 명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다짐은 이제 개인적인 사명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 훨씬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명으로 성장했다. 매일 시간을 들여 미라클 모닝을 수행하면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이 자신의 삶은 물론 주변 사람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인식하게 되어 의식이 고양된다. 개개인이 자신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은 결국 전체적으로 인류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작업이다. 미라클 모닝을 수행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들은 다시 수억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인류 가족의 일원이며 많은 사람들이 집착하는 차이점보다 서로의 공통점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가족의 일원인 여러분에게 더 깊이 사랑을 전하고 싶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특별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깊이 감사한다. 인류는 우리를 필요로 한다. 다 함께 아침을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보자. 이 책의 사용법,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나는 당신과 만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신의 삶이 어떠한지도 모른다. 당신은 지금 엄청난 수준의 성공과 성취를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고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적어도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물론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두 가지 공통점을 꼽아보자. 1. 우리는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을 개선하고 싶어 한다.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를 타고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욕망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거의 같은 삶을 반복한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삶도 변하지 않는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달성할 수 있다. 하루하루 아침마다 조금씩 나아지면 삶은 반드시 나아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역경에 직면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역경을 만날 수 있다. 삶은 힘겹고 불공평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당면한 역경은 지나고 보면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늘 잊지 않고 유지한다면 역경이 험난할수록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과거 경험을 돌아보면 결국에는 모든 일이 예정된 대로 풀렸던 것 같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풀리는 경우도 많다. 당시에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고, 견딜 수 없다고 여겨지던 고난, 이별, 실직,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들은 대개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처럼 느껴진다. 그런 일들을 누구나 겪어보았을 것이다. 지금 나는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런 일들 역시 상상보다 훨씬 잘 풀릴 것이다. 나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난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 모든 경험을 당신은 100% 극복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는 곧 앞으로 닥쳐올 역경 역시 모두 극복해낼 것이라는 훌륭한 증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어떤 측면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상황은 늘 변하며 당면한 골칫거리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남을 탓하는 것은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것이다. 비난은 책임을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데에만 유용하다.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삶을 변화시키거나 창조하는 능력을 갈고 닦을 수 있다. 지금 내가 삶의 어느 지점에 있든 그곳은 분명히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지금 이 순간에 도착한 것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깨닫기 위한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은 항상 배우고 성장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라. 당신은 삶이라는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주인공에게 난관이 닥치고 그것을 극복해가지 않는다면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없다. 사실 난관이 클수록 이야기는 더 훌륭해진다.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고 제약도 없다. 다음 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가? 좋은 소식은 삶에서 무엇이든 변화시키거나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능력을 개발해낼 수 있다. 이 책은 삶에서 이루고 싶었던 것을 모두 만들어내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당신의 가능성에는 한계가 없으니 기대하라.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혹은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재정적 측면에서 또는 인간관계 측면에서 겪는 어려움 역시 미라클 모닝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미라클 모닝을 활용하여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온갖 도전을 극복하고 돌파구를 찾아내고 상황을 반전시킨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다. 극적인 예는 터너 방송에서 사업 운영 책임자를 역임했던 키스 미닉을 들 수 있다. 아들이 죽고 1년 넘게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는 미라클 모닝을 처음 접한 뒤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그의 경험담을 직접 들어보자. 2012년 5월
내 아들 에버렛은 세상의 빛을 본 지 겨우 3시간 만에 하늘로 떠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내가 지금까지 겪은 일 중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더불어 직장 생활도 잘 안 풀려 결국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았고 나 자신에 대한 자괴감에 괴로웠습니다.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유행하는 자기계발서도 많이 읽었지만 그다지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다 미라클 모닝을 만났죠. 팟캐스트에서 할 엘로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흥미가 느껴지더군요. 책을 구입해서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다음 날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알람을 설정하고 일어나자마자 SAVERS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심리적, 생리적, 정신적으로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있는 곳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달성하기 위해 나아갈 길을 구체적으로 설계했어요. 매일 비전보드와 확언을 활용하여 새로운 각오를 스스로 일깨웠습니다. 미라클 모닝을 수행하고 난 뒤 나는 터너 방송에서 나와 사업체를 2개나 차렸죠. 나중에 하나는 매각하고 지금은 1개만 운영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10년째 미라클 모닝 루틴을 실천해 왔습니다. SAVERS는 지금도 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미라클 모닝 루틴을 꾸준히 실행하면서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삶이 잘 풀리지 않거나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무언가에 갇혀있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라클 모닝을 읽고 바로 실행해보라고 권합니다. 키스의 이야기는 우리 삶이 매우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과 10년이 흘러도 여전히 최고의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다. 반면 미라클 모닝은 이미 의미 있는 수준의 성공을 달성한 사람들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더 높은 수준의 성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여기서 더 높은 단계란 더 높은 소득, 더 나은 경력, 더 큰 사업의 성장과 같은 발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 삶의 소중한 영역에서 더 깊은 만족과 균형감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의미하기도 한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행복, 인간관계, 영성을 비롯하여 개개인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크게 개선되었다. 몇 가지 핵심 영역을 개선하고 싶어 하든 삶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싶어 하든 그래서 현재 상황을 한때의 추억으로 곱씹을 수 있는 형태로 남기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이 책은 최선의 선택이다. 삶의 모든 영역을 향상시킬 수 있는 6가지 일상적인 습관으로 이뤄진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따라 기적과도 같은 여정을 떠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은 전혀 과장이나 허풍이 아니다. 이 책을 읽고 실천한 끝에 의미 있는 삶의 변화를 거의 즉각적으로 경험했다는 수천 독자들의 편지와 리뷰가 이를 증명한다. 나이, 인종, 성별, 지역, 환경, 심지어 사회경제적 지위도 상관없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효과가 나타난다. 미라클 모닝 루틴은 삶에서 경험하고 싶었던 변화를 실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잠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떠올려보라. 그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내면의 욕망을 자극하고 이끌어내라. 이제 꿈속에서만 그리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을 함께 시작하자. 진정으로 평온하고 행복하며 세상에 펼치고 싶은 영향력을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삶을 향해 나아가자. 그러한 삶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열려 있다. 당신이 그것을 일깨워 최대한 발휘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책은 그 방법을 알려준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프롤로그.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방법. 내가 20세였던 1999년 12월 3일. 내 삶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사실 너무 좋았다. 대학 1학년을 마친 뒤 18개월 동안 열심히 뛴 끝에 주방기구 회사 커코의 최고 영업 담당자가 되었다. 이것은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력이었다. 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나는 매출 기록을 여러 차례 경신할 수 있었고 그 나이에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다. 또한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었고 나를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었고 함께할 수 있는 최고의 친구들이 있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말할 만큼 완벽했지만 바로 그때 내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밤 11시 32분 99번 고속도로의 악몽. 의식의 조작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를 향해 정면으로 달려오는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을 본 기억은 전혀 나지 않는다. 사고로 이어진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나는 지금도 알지 못한다. 친구와 가족들이 들려준 이야기 속에서 실제로 내가 기억하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모든 것이 꿈에서 벌어진 일 같다. 경찰 보고서와 목격자들의 증언과 의료 기록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정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2월 3일 쌀쌀한 겨울밤이었다. 커코 북캘리포니아 사업본부에서 열린 영업부 모임에서 강연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생애 처음으로 기립박수를 받아 기분이 정말 좋았다. 나는 포드 머스탱을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시속 130km로 달려오던 거대한 쉐보레 실버라도 픽업 트럭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음주운전이었다. 두 차량의 앞부분은 완전히 찌그러지면서 벗겨났는데 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요동쳤다. 그 순간 에어백이 터졌지만 나는 의식을 잃었고 심각한 뇌진탕을 증세를 보였다. 충돌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시속 110km로 달려가고 있던 내 머리는 두개골 앞쪽을 세게 들이받치며 전두엽을 구성하는 중요 조직들이 대부분 괴사되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정면 충돌을 했지만 완전히 정가운데를 충돌한 것은 아니었기에 두 차는 서로 비껴났고 내 차는 크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시속 110km로 달려온 3톤 세단이 내 차 운전석 옆문을 들이받았다. 차가 밀려 들어오면서 내 몸의 왼쪽 뼈가 11군데 부러졌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인 대퇴골이 반으로 부러지면서 부러진 부위가 내 허벅지를 뚫고 나왔다. 강연을 하기 위해 차려입고 간 검은색 정장 바지에 구멍이 났다. 왼쪽 이두근 아래에 숨겨져 있던 상완골도 두 동강 났고 역시 한쪽이 피부를 뚫고 나왔다. 왼쪽 팔도 산산조각이 났다. 팔뚝의 요골신경이 절단되어 뇌와 왼손 사이의 신호 연결이 차단되었다. 왼쪽 귀도 거의 찢겨나가 2cm 정도 남아있는 귓불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왼쪽 안아도 산산조각 나서 안구가 제자리를 유지하지 못했다. 차량 지붕이 내려앉아 두개골은 V자로 쪼개졌다. 게다가 나중에 나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문과 콘솔 박스 사이에 낀 몸을 빼내려다가 골반도 새동강 났다. 이 모든 일은 단 몇 초 만에 일어났다. 한참을 구르던 머스탱이 멈춘 뒤 환한 보름달이 머리 위로 비추는 장면이 고요한 그림처럼 눈에 들어왔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팔과 다리에 난 구멍에서도 피가 흘러내렸다. 나는 차 안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뒤틀린 차량의 프레임과 문짝이 내 몸의 왼쪽을 찍어 누르고 있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내 몸은 자기 보존을 위해 모든 신경을 차단해버렸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 함께 영업부 모임에 참석했다가 나를 뒤따라오던 친구 제레미가 몇 분 뒤 끔찍한 현장을 발견했다. 그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내 차로 달려왔다. 그가 나중에 당시 상황을 내게 설명해 주었는데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었다. 내 얼굴은 피로 뒤덮여 있었고 이미 죽은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내 이름을 계속 부르며 깨웠지만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의 맥박을 확인한 뒤 조금만 참으라고 말하고는 911에 전화를 걸었다. 단 한 번의 삶. 아니, 두 번째 삶의 기회. 그 다음 벌어진 일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해도 어쩔 수 없다. 사람들이 흔히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이 일어났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 긴급 생명 연장 조치를 취하고 나를 차에서 꺼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계속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중요했다. 50분 동안 차와 씨름한 끝에 유압절 단기를 사용하여 지붕을 들어올리고 나를 꺼내는데 성공했다. 이미 피를 많이 흘렸고 심장도 멈췄고 호흡도 멈춘 상태였다. 의학적으로 나는 죽은 사람이었다. 구급대원들은 생명이 끊어진 내 몸을 구조헬기에 싣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맥 주사를 꽂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제세동기를 사용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었다. 6분 동안 아무 반응 없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한 힘겨운 전투는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 뒤에도 나는 6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내 심장은 2번이나 멈췄고 응급조치를 통해 겨우 살아났다. 부모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혼수 상태에서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은 최악의 상황이 올까 두려웠다고 한다. 사실 부모님은 이미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었다. 내가 8세 때 태어난 여동생이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신부전으로 사망했다. 어린 딸을 잃은 부모님은 이제 아들마저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다. 나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다. 부러진 뼈를 고정하고 연결하기 위해 티타늄 막대를 삽입하고 팔뚝에 나사를 받고 부러진 안화를 티타늄 판으로 교체했다. 마침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다음에야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모든 것이 초현실적인 현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슬픈 소식은 아마도 다시 걷기 힘들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이었다.
이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것 같았다. 나에게 닥친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 일어난 일들은 모두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일어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결정하는 것밖에 없다. 관점이 현실을 결정한다.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다시는 걷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앞으로의 삶을 상상하는 것은 분명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뇌 손상으로 인해 내가 방금 어디에 있었는지, 5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방금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계속 잊어버렸다. 왼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왼손의 감각이 다시 돌아올지는 의사들도 모른다고 말했다. 왼쪽 안아 골절 수술을 받고 난 뒤 눈에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의사들은 왼쪽 눈이 영구적으로 실명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병실 면회 시간이 끝난 뒤 늦은 밤은 나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나의 바이탈 사인을 모니터링하는 의료 장비의 신호음을 들으면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온갖 두려움과 걱정이 나를 압도했다.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며 살아야 하는가? 남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할까? 다시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 그럼에도 내 삶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을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불행을 겪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 이건 불공평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피해 의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나 자신에게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논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며 마음을 평온하게 한 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의사의 말대로 남은 인생을 휠체어에서 보내야 한다고 해도 비참하게 살 것인지 행복하게 살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느 쪽이든 나는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또한 다시는 걸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의사의 말에 수동적으로 굴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의사가 틀릴 수도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정신 및 정서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내가 걷는 모습과 몸이 치유되는 것을 상상했다. 나에게 힘을, 기적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실천했다. 매일 휠체어를 타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나는 분명 다시 걸을 것이라고 치료사들 앞에서 분명하게 다짐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3주 동안의 재활치료를 마친 뒤 입원실에 있는데 의사가 전날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나를 찾아왔다. 다소 당황스러운 말투와 표정으로 내 몸이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으며 어쩌면 곧 걸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아무리 낙관적으로 생각해도 걸으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오후 나는 진짜 첫걸음을 내디뎠다. 사실 세 걸음을 걸었다. 이후 걷는 법을 다시 배웠고 7주 만에 휠체어에서 일어나 네 갈래 받침대가 붙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왼쪽 눈도 점점 좋아졌다. 하지만 왼손은 여전히 잘 움직이지 않았다. 의사들은 아직은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퇴원하고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몇 년째 혼자 살았기 때문에 다시 부모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나를 돌봐줄 수 있고 또 기꺼이 돌봐주실 부모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할 따름이었다. 특히 엄마는 내가 집으로 돌아온 것을 정말 좋아했다. 부모님 집에서 일도 하지 않고 살다 보니 생각할 시간이 많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할 수 없을까 고민했다. 여동생이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신부전으로 사망했을 때 부모님은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가족의 비극을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위한 지원단체를 만드는 것으로 승화했다. 동생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병원을 위한 모금 행사를 조직하기도 했다.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며 나도 비슷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어느 날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길에 나는 아버지에게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아버지, 사고 나기 전에 제가 커코 행사에서 강연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그래서 장차 전문 강연자가 되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짐 론이나 토니 로빈스 같은 전문 강연자들의 강연을 즐겨 들었으며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저한테는 강연에서 이야기할 만한 주제가 없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제 삶은 꽤 평온했는데 어쩌면 그래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역경을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가르치라고 말이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몇 달 뒤, 2년 전에 내가 졸업한 요세미티 고등학교에서 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초청했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기회였다. 학생들은 내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때 비로소 부모님이 자신의 역경을 다른 사람을 돕는 기회로 바꾼 이유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제 내가 그렇게 할 차례였다. 여기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재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역경을 극복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으며 어떠한 고난이든 그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누군가 해낸 일이라면 그것은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증거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해낸 일이라면 나도 똑같이 해낼 수 있다. 그만한 가치와 자격과 능력은 내 안에 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기 바란다. 이것은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해당하기에 바로 당신에게도 진실이다. 과거와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잠재력은 무한하다. 이 책은 매일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미라클 모닝 아침형 인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 미라클 모닝이 소개된 이후로 신드롬이라 불릴 만큼 많은 수의 실천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작가, 국제변호사, 글로벌 기업가들이 새벽에 일어나 직접 커뮤니티를 꾸리고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미라클 모닝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명상 사일런스, 학원 애퍼메이션스,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운동 엑서사이즈, 독서 리딩, 기록 스크라이빙이라는 6개의 루틴을 수행하면서 하루를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한 준비를 할 때 찾아온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는 것은 새벽 기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할 엘로드는 미라클 모닝 확장판에서 그 의지를 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미라클 이브닝을 개발했다. 금식 Stop Eating 3에서 4 hours before bed, 스트레스 털어내기 Let go of stressful thoughts and feelings, 수면 보조제 활용하기 Use natural sleep aids if needed, 내일을 계획하기 Map out your next day, 블루라이트 피하기 Boycott blue light, 저녁 학원 Enter a blissful state with bedtime affirmations, 기분 좋게 해주는 책 읽기 Read a book that makes you feel good, 아기처럼 자기 Sleep like a baby의 앞머리를 따서 SLUMBERS라고 이름 붙였다. 편안한 잠을 부르는 미라클 이브닝을 통해 미라클 모닝을 유지할 때 우리는 미라클 라이프로 나아갈 수 있다. 자기 개발을 위한 미라클 모닝 루틴을 통해 행복의 주도권을 찾는 미라클 라이프까지. 할 엘로드가 말하는 미라클 라이프란 자기 완성을 위한 패러다임이다. 미라클 모닝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내기 위한 마음가짐, 습관, 역량 개발이었다면 미라클 라이프는 미라클 모닝 루틴 실천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삶을 뜻한다. 궁극적으로 미라클 라이프는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든 상관하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 SNS 등의 발달로 타인의 삶과 비교가 더욱 쉬워진 환경에서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는 미라클 모닝 루틴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 힘든 사람이라면 고통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킨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할 엘로드는 그 고통 속에서 불행을 볼 것인지 행복을 찾아 나아갈 것인지는 분명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의 어려움을 벗어나 행복을 찾고 싶은가? 미라클 모닝 확장판에 그 어떤 것보다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저자가 겪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잠을 줄이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1시간 일찍 일어나라고 잔소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미라클 모닝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든 맞출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1시간이 너무 길다면 각 활동에 5분씩 할애하여 30분 만에 미라클 모닝을 끝낼 수도 있다. 시간이 없다면 1분씩 6분 만에 미라클 모닝을 완료할 수도 있다. 13장 참조. 또 아침 시간에 수행하는 것이 도저히 맞지 않는다면 아침이 아닌 다른 시간에 해도 된다. 평범이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남을 깎아내리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분 나쁜 말로 들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나는 이 책에서 평범이라는 말을 모욕감을 주고자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 계속 등장할 말이기에 잠깐 시간을 내어 이 말의 뜻을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평범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개념이 아니라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한 자신의 가장 나은 모습과 비교하는 개념이다.
우리가 늘 원하는 상태,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상태보다 부족한 수준에 안주하는 것을 뜻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지금 자기 암시를 하기만 하면 충분히 잠을 자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 시간 이상 꾸준하게 숙면을 취하는 것은 우리 뇌와 몸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습관이다. 부족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에게 암시하는 메시지에 따라 아침에 느끼는 감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몇 시간 자든 매일 아침 활기차고 신나게 깨어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므로 아침의 기분은 자신의 책임이다. 확언을 암송하는 행동은 대개 기분을 잠깐 좋게 만들어줄 목적으로 사용된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공허한 약속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자기계발 조언자들이 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확언을 반복해서 암송하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